좁은 골목 시속 30km 남짓.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툭 경미한 접촉이 납니다. 의뢰인은 즉시 내립니다. 괜찮으세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바꾸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공은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사고 미조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사고 미조치, 용어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일명 뺑소니입니다. 아니,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닌데 왜 뺑소니라고 하지?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혹시 모를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처리하는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사건은 뺑소니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른 아침 현장을 둘러보다가 필요한 도구를 두고 와서 급히 차를 돌리셨습니다. 좁은 골목 시속 30km 남짓.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툭 경미한 접촉이 납니다. 자동차의 파편이 도로에 튄 것도 아니었고 탑승자들도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태였죠. 의뢰인은 즉시 내립니다. 괜찮으세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복잡하지 않은 장소로 이동시켰고 그 자리에서 대인 및 대물 보험 접수까지 바로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필요한 건 다 했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고 미조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죠. 경찰도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취한 조치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필요한 범위를 지켰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벗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보험 접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현장에 2차 사고 위험은 없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그 범위의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등등, 사고 현장을 달아났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하고 떠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에 곧바로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는 과실을 30%로 보았고 차량 수리비는 약 300만 원이 들었죠. 의뢰인 본인도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일반 가해라기보다 서로 피해가 있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장 조치가 충분했는지와 현장 이탈의 해석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이렇게 말해야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가장자리로 천천히 이동시키세요. 2차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게 영상과 위치에 남습니다. 그 다음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와의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로 이름, 연락처, 보험사 정보를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피해자 상태 확인, 2차 사고 방지, 정보 교환, 보험 접수. 이 세 단계만 기억하셔도 사고 미조치라는 오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행동, 이유 이 세 가지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술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시속 30km 남짓으로 진행 중 맞은편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바로 내려 상대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고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통행을 확보한 뒤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진술이죠. 2차 사고를 막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말한 것이죠. 이렇게 짧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영상이나 통화,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죠.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 음주, 무면허, 경기, 연습, 시험, 운전 중 사고. 보험사는 사고 미조치를 보통 고의적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일명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보험으로 합의금도 선임비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사고 뒤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난 선택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우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제외되는 것이죠. 작은 글씨로 숨어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죠. 반대로 보험이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도, 음주도, 무면허도 아니고 현장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 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소홀과 같은 과실로 상대가 다쳐 형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럴 땐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실제 지급한 합의금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선임비, 인지 송달료 등을 실손 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품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각 보험사의 약관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돌아보면 이번 사건은 보험으로 해결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장 조치, 초기 대응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상대 차량 탑승자 상태 확인, 차량 가장자리 이동, 즉시 보험 접수 세 가지를 기록으로 복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미조치가 쟁점이면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에 기대기보다 현장에서의 몇 초를 제대로 쓰는 게 승부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머무르고 조치하세요.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그리고 약관을 냉정하게 보세요. 고의, 음주, 무면허, 현장 이탈이 있으면 보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불송치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같은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상대방에게 분명히 구호 조치를 위한 119 부르는 행위들이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인은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본인은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결국은 상대방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지, 피해자가 하는 말들과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 과연 우리가 실제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상응하는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치가 된 이후에도 불기소를 받고 혹은 무죄를 받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보험 접수만 하고 현장을 이탈했지만 불송치를 받은 사례도 있고,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이었죠. 일단은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상대방이 더 높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경미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은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야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해가 굉장히 경미했던 점,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가해자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상태로 통지를 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송치를 받았던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피해가 굉장히 경미하다는 것은 구호 조치가 필요 없다라는 점이고, 또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는가, 누가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가 라는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송치까지 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로 연락해주세요. 저희가 사건을 듣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의 이익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한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문택 변호사였습니다.